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3학년 특색활동 운영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은 아마 시험 마지막 날 7교시 자율활동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시험 끝났다고 집에 가서 뭐 발로란트의 세계라든지 뭐 소환사의 협곡이라든지 이런 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을 억누르시고 이번 주말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3학년 특색활동 운영을 이제 할 건데요. 종합을 치는 학생들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8월 30일까지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할 날이 5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 언제냐? 이번 주 일요일까지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활동 계획서를 1차를 마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로 그거를 월요일 아침에 선생님이 학교 갔을 때 담임쌤한테 그걸 딱 내는 학생들만 데리고 종합을 하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마감은 5월 5일까지 활동 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뭐 도대체 계획서가 뭐길래 이렇게 힘드냐 차차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까지 우리가 활동 계획서를 마감 짓고 나면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여러분들이 각각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그 밴드의 한 활동을 5월 27일부터는 담임 선생님들이 기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된다. 자, 특색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특색 활동은 선생님의 오타네. 잠깐만. 네, 이렇게 보겠죠. 특색 활동은 선생님의 의무도 아니고 너희들의 권리도 아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써 있는 생활 기록부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여러분 대학을 좀 잘 보내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뭐 시키면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된다. 기한을 어겼는데 와가지고 징징거린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다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그를 통해서 종합전형으로 대박이 나기에는 이미 생활기록부가 많이 망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로 수능체제를 당연히 맞춰주는데 거기에서 전략전형으로서 우리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계획서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활동계획서가 뭐냐? 자, 효율적인 종합전형 준비. 효율적이라 그랬어요. 효율적.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고마고 해보는 거 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일단 제대로 알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생활기록부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요 1번과 2번이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우리 학년에서 펼치는 맞춤형 활동을 이렇게 계획하는 단계. 그러니까 계획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대학에서 원하는 역량만 타겟형으로 담기 위한 어떤 활동을 위한 종합 플랜이다. 자, 그래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담임 선생님의 컨펌 후에 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교무실 앞에 있는 종이 두 장을 들고 가시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다 구글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문서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하는데 월요일까지는 그냥 종이를 두 장 써 오시면 된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활동 계획서 어떻게 생겼냐? 첫 번째 장 이렇게 생겼어요. 내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희망 전공, 무슨 대학, 무슨 과, 학과 인재상은 어떻고, 학과 소개, 교육 목표, 최근에 어떤 데 취업했는지, 교육 과정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계열을 배우는지,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나 주제, 그 다음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교과 과정, 이거는 다 써야 됩니다. 어떤 과목 배우는지, 과목별, 학년별로 이름을 학기별로 다 조사를 해오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렇게 쓰시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가 조사하는 게 1번입니다. 오늘 하셔야 될 첫 번째 정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다 뽑아줬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생활기록부가 없는 사람은 담임한테 오늘 중에 뽑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는 이런데 내 생활기록부는 어떤가?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의 관점에서 내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면 강점은 어떻고 약점은 어떻고 그 다음에 핵심 교과 과목 여기서 핵심 교과 과목은 선생님이 교무실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과목을 해야 된다. 필수 과목, 권장 과목 이렇게 선생님이 교무실 앞에 서울대 걸 붙여놨거든요. 그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의 교과목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과목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같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교과, 그 다음에 세특 중 주요 글감, 내가 생활기록부에 있는 글감 중에서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하면, 아, 이건 정말 의미를 가지고 했던 활동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고, 창체에서 건질 글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독서가 있는지, 독서의 소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타,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요거까지를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해와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조례 시간에 이름을 써가지고 교탁 위에 딱 올려놔야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종합을 하고, 안 낸 사람은 그냥 뭐 체육대회 때 응원 열심히 했다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담임 선생님과 같이 너는 우리 학년에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5월 5일까지 담임쌤이랑 같이 컨설팅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을 사례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경북대 기계공학과 갔더니 학과 인재상은 이런 거 창의적 기계공학도, 능동적인 기계공학도, 기본 소양을 겸비한 기계공학도 뭐 이런 게 있더라는 거야. 그다음에 학과 소개 가보니까 기계공학 및 시스템 설계 및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가 뭔데?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지? 그다음에 열 유체 및 설계 분야 연구 과정을 특수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 열 유체 유체는 이제 그 뭐 역학과 관련된 파트고 설계니까 컴퓨터 CAD 이런 것도 좀 있겠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새롭게 내가 학과 홈페이지 다 학과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취업은 어디 했느냐? 기계, 중공업, 조선, 자동차, 철강, 전자, 가전 분야 이런 데 갔더라. 이거는 선생님 왜 하라고 했냐? 실제로 이 학과에 가가지고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학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세분화 뭐 이렇게 해서 쭉 거기 가서 학과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내용 집어넣으면 되고 최근 발표한 논문 주제를 보면은 로봇 제작 그 다음에 또는 동아리 이 학과의 동아리가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 이 학과에서 배우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 지금 여기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홈페이지 가면 동아리에 로봇 제작 동아리, 산업 디자인 설계 동아리,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캐드, 그지? 설계, 3D 프린팅, 그 다음에 자동차 제작 동아리, 로켓 비행기 소모임, 축구, 농구, 그러니까 굉장히 남초학과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매 학기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ABEK 공학 인증. 그럼 이게 뭐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게 글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 이제 선생님이 그 학과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의 학기별 과목을 다 적었어. 그럼 요거를 다 적어 보니까 이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주로 뭔데? 새롭게 알게 되면 1, 2학년에서는 무조건 수학이랑 물리다. 아,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랑 물리 관련된 활동을 해야겠구나. 특히 역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야겠구나. 어쩌나 1학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수학, 물리, 물리학 실험 배운다니까. 2학년 때도 뭐 공학, 수학 이거 다 물리학. 그러니까 아, 여기는 수학이랑 물리를 일단 잘하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그지? 그다음에 수학이랑 물리, 각종 역학하고 나서 기계공학을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와 관련된 내용은 정작 나중에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로봇이나 자동차는 수학 물리 안 되면 어차피 큰 의미가 없으니까 로봇이랑 자동차 관련된 활동을 내가 하려고 너무 애를 쓸 필요는 없겠다. 그지? 그 다음에 전기 전자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더라는 거야. 보니까 전기 전자 과목과 관련된 건 2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 그때 자기장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한 게 있는데 이거를 굳이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수학이랑 물리랑 관련된 걸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2학년 2학기 때 보니까 이제 C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CAD 이런 걸 배우고 아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된 과목 세특에서 내가 가지고 올 게 없나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자동차 계측, 제어 이런 것들은 소재는 내 생활기록부에 넣기엔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니까 차라리 수학 물리로 가자. 왜? 자동차 계측, 제어, 마이크로 컨트롤, 로봇 이런 거는 뒤쪽에서 배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수학과 물리와 관련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지식 나눔 활동으로 한 개 떼우고 차라리 수학이랑 물리랑 관련된 주제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4학년부터는 매 학기 졸업과제 프로젝트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대학은. 그러니까 팀 활동이 많으니까 내가 동아리에서 공동체 영향을 조금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구상을 하라는 거야. 즉 우리가 지피지기 이런 말 하잖아.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금 조사를 해보자는 게 첫 번째 페이지의 이 첫 번째 활동 계획서의 목적이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내 생활기록부가 이제 딱 나오죠. 나의 생활기록부의 강점. 나는 수학과학 50% 들은 과학 중점반 학생이야.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도 내가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었어. 그 다음에 GSC 동아리 활동이 아직 미입력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3학년 1학기 때 넣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근데 약점은 뭐 2학년 창체에서 수학여행, 체육대, 안전교육, 전공체험, 바리스타 뭐 이런 거 있고 개인별 특기사항도 없고 뭐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약점은 극복하고 강점은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가보자는 거야. 그다음에 내 생활기록부상의 핵심 교과목,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의 핵심 교과목 수학, 과학, 그치? 성적이 어떤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다음에 세특 중에서 글감 뭐 이런 것들 선생님 쭉 찾아봤어, 그지? 그 다음에 창체에서 건질 만한 글감 어떤 거는지 쭉 찾아봤어. 그러니까 요거는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생활기록부에서 강점은 요런 부분이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찾아와야 된다는 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서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겠어, 그지? 그다음에 독서는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기타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성의 있게 잘 써서 와야지 대충 써면 그냥 다 잡아잽니다. 그래서 4월 30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안 낸 사람은 활동 안 시킨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네 거는 이렇구나. 그럼 네 요 활동 중에 요거 우리 학년에서 하는 활동인데 요 중에서 뭐 어떤 거 해볼래?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는 셀프 멘토링에서는 학업 역량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물리 수학이 중요하니까 물리랑 수학 관련된 거 한 개 가고요. 그다음에 지식 나눔 활동에서는 저는 자동차, 로봇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그런 소재 하는 것보다 차라리 2학년이나 3학년에 수학이랑 물리와 관련된 거를 조금 심화해서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서니까 근데 굳이 기계공학 독서 이런 거 의미가 있을까요? 인문계가 아닌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실패 에세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지. 사이즈가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너는 너 거 진로 활동에는 셀프 멘토링 절반, 계림랩 절반 이렇게 해서 진로 다 채우고 이런 활동은 개특에 쓰고 요건 동아리에 쓰고 요건 자유에 쓰고 이렇게 미리 우리가 어떤 활동을 어디에 쓸지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면은 내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그려질지 대충 그림이 다 들어오지. 그지? 우리가 지금 학년 특색 활동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는 최대 5개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자율활동에 1개, 1500, 진로활동에 2개, 2100, 동아리 1500, 그 다음에 개인별 특기사항 1500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활동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미리 설계를 다 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도 헛고생을 안 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기초정보조사로서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면 내 생활기록부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거를 조사해 보는 게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특색 활동을 펴냐? 지금 이미 이렇게 밴드를 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쭉 이런 활동을 펴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평가하는 역량은 크게 세 가지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야. 공동체 역량은 뭐 거진 어딘가 다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체육대에서 축구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진로 역량이랑 학업 역량을 결국 살리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 지방으로 갈수록 진로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골고루 넣어야 된다. 골고루. 알겠지? 공동체는 1개 정도만 넣으면 되고 진로 역량이랑 학업 역량이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활동 볼게. 셀프 멘토링. 이거는 뭐냐 하면 스스로 공부하다가 발견한 어떤 의문이 너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나의 의문, 그 다음에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문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소되었고 거기서 느낀 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번 하면 돼. 3번. 그러면 3개 중에 선생님이 괜찮아 보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를 쓸 거야. 예를 들어 보면 밑에 나의 의문. 정치화법 시간에 습득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는 같은 걸 2번 심사 안 한다는 건데 형법의 양형 원칙인 누범, 그러니까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는 거야. 이거랑 충돌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범죄로 이제 처벌한 것은 또 안 한다라는 건데 가중처벌이랑 좀 충돌하지 않나 의문이 들었지. 그래서 나의 근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독립적 판결을 인정하는 측면인데 누보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정체법 교과서의 개념을 판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 개념을 알았고 느낀 점은 이러이러하구나.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딱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하다. 특히 이과반 학생들은 수학이랑 물리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조금 더 심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로켓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로켓 방정식은 미적분의 어떤 개념과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찾아봤다든지 뭐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끈기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니까 요거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계림랩 지식 나눔 활동 이건 그냥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야 한 번에 5장 그렇게 3회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가벼운 활동처럼 보이지만 1, 2, 3회 주제가 심화되어서 들어가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쓴 사례인데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내가 큰 꼭지를 잡았어. 그럼 1회차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했으면은
포스트잇 토론을 시켰고 2회차에는 레이더와 라이더 기술의 차이점을 뭐 이렇게 3회차 최종 발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밴드에다가 올려주면 된다. 그 주제 선정이 중요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리더스 리딩 요거는 야자를 100% 참여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굉장히 디맨딩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빡세요. 그래서 이거는 야자 100% 참여하는 학생들이 하면 되는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데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좀 고급 활동이에요. 어려운 활동이에요. 그죠? 네,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답변을 달고 또 그 답변을 달기 위해서 통계 리서치를 찾아야 되고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음, 야자 100% 참여하는 학생들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2월 달에 이거와 관련해서 미리 책을 읽어 놓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융합탐구 이거는 논문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큰 활동으로 100% 여자 참여만 하시고 논문 심화 보고서 대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밑에 컴퓨터공학과 간 학생이 계십니다. 융합탐구 활동으로 쭉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와 교과가 융합되든지 진로와 진로가 융합되든지 교과와 교과가 융합되든지 간 두 개가 융합돼야지만 된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두 개 다. 대학 합격한 실제 사례 학생이에요. 위에 거 4.64로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합격한 학생이고 밑에 거 3등급 대 성적으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합격한 학생 사례예요. 그래서 요거 각각 읽어보시고 아 이런 활동이구나.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다. 그 수준이 높아야 되는 활동이다. 이거 이 융합탐구 활동은 일정 수준에 도달 못하면 그냥 안 넣겠습니다. 안 넣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다음 실패 에세이는 내가 학교 생활 중 공부에 실패한 거 말고 그러니까 뭐 뭔 과목을 공부했는데 그게 등급이 안 나가지고 오해했는데 그거는 셀프 멘토링에 넣고 실패한 다른 경험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생활 기록부에 무단 결과가 있다, 무단 지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동체 역량 관련된 활동, 예를 들면 내 동아리 활동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그 에세이 활동이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거는 셀프 멘토링에다가 쓰세요. 예. 그래서 요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의 활동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도전 스타트업 지금부터 이제는 경영학과 간 상경계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되겠죠. 스타트업 기획서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밑에 있는 사례 실제 2.1로 우리 학교에서 경희대 스마트팜 간 학생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 기획인데 보통 문과 애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과 애들도 괜찮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가 공학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기획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사회 참여 캠페인 요거는 법, 사회복지, 행정 관련된 학생들이 우리 문과에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훈 선생님께서 직접 제안하신 아이디어인데요. 선생님은 여기 꼭 넣어야 되는 것이 뭐가 들어가냐면 여론조사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법, 사회복지, 행정 이쪽 학생들은 통계 자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캠페인을 하는데 캠페인을 할 때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좀 그 통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판례 분석 활동, 네, 역시 법, 행정 관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법, 사회복지, 행정, 경찰 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세개 활동이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할지 주제가 겹치지 않게 담임쌤이랑 좀 고민을 해가지고 자기 학과 조사해가지고 이런 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우리 올해 진행되는 활동 설명은 다 끝냈고요. 이번 주말 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계획서 양식 1과 양식 2를 주말 동안에 잘 조사를 해오고 성의 없게 조사해온 양식은 그냥 다 빼겠습니다. 예, 종합 여러분들 다 이렇게 종합 전형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 풀어서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수능 최저 안 되면 여러분들 지금 지하철이고 뭐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지하철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가 더욱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전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전형과 관련된 활동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참여할 생각이 없으면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성의 있게 여러분들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능 최저 가면 되면 지금 계명대, 영남대, 뭐 영남대는 아니더라도 계명대는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원래부터는 그죠? 그래서 내 목표가 계명대다. 그러면 수능 최저 일단 맞추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염두해서 월요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야자 오후 자습 하죠. 그죠? 네, 내일 토요일 자습하고 토요일 자습 끝나고 집에 가서 요거 조사 딱 해가지고 월요일 날 제출하면 알맞다. 이상입니다.